자, 우리가 지금 44페이지 공부하는 거고요.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시행, 사건 중에서 표본구간 전체에서 뭐 전사건, 공사건, 곱사건, 합사건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냥 용어들만 좀 친숙해지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이거 가지고 진짜 확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풀면 되고요. 오늘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확률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냥 경우의 수 가지고 차근차근 거의 복습하는 느낌으로 풀어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 봐봐요. 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번호 안 붙이고 자, 확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써볼까요? 어떤 A 사건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 즉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럼 3의 배수 나오는 게 A 사건인 거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확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선 표현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라지 P 쓰면 확률이라는 뜻이야. 거기 나와 있는 probability라고 해서 확률을 영어로 가능성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앞잘 따서 이렇게. 괄호 안에 A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지금 이 문장을 그냥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PA 이렇게 되면 A 사건의 확률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 내에서 확률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두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대부분이 이거야. 즉 수학적 확률인 거죠.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 뭐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수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사위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그냥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그게 뭐냐면 앞면, 뒷면 둘 중에 앞면 하나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건 여러분 뭐 한 거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왜냐면 실제로 2분의 1의 확률일까?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안 그럴걸? 실제 너네가 100번을 동전을 던졌다고 해서 딱 50번이 앞면이 나온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걸? 오히려 48번? 뭐 45번일 수도 있고 그럼 극단적으로는 운이 진짜 뭐 운이 없든 뭐든 하여튼 100번 중에 30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상황마다 다르겠죠. 진짜 해보면. 그쵸? 그러니까는 직접 해본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수학적 확률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자,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PA 그러면 동전 던지면 앞면 뒷면 두 개 나와요.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S가 전체 집합을 뜻하는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치?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확률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중학생들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맞아요. 이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중학생들이 말로 하지만 우린 기호를 하나 더 추가해보자는 거야. 그냥. 그래서 NS 그럼 뭐야? 전체 경우의 수라는 뜻이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자, 그거 분의 그 사건의 경우에서 그러면 A 사건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쓴다고. 즉 A 집합의 원소 개수 이런 것처럼 N 쓰면 이제 경우의 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힘든 거죠.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당연히 이제 경우의 수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그동안 경우의 수 배웠던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지 잘 풀리겠죠.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적으로 복습이 될 겁니다. 이거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이게 뭡니까?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통계적 확률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아까는 진짜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실제 해본 거죠. 제가 몇 번 해봤더니 몇 번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내가 실제 시행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행을 해봤어요. 실제로 해봤는데요. 제가 시행해서 나온 그 횟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n번 했는데요. n번 중 r번 일어났어요. 실제로 제가 10번 던졌더니요. 앞면이 3번 나왔어요. 그러면 10분의 3을 앞면 나올 확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실제 시도한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얘는 n분의 r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듯이 지금 자 따로 용어를 쓰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n번 시도했는데요. r번이 나왔으니까 n분의 r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총회에서. 근데 정확하진 않죠. 수학적 확률은 정확하진 않고 제가 실제로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무슨 얘기니까 10번 던지면 앞면이 3번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10번 안 던지고 100번 던지면 딱 50번 안 나오겠지만 50번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걸 1000번 던진다면, 10,000번 던진다면, 1억 번 던진다면 이 비율은 실제로 이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걸요? 2분의 1에 가까워질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n이 뭐야? 이런 표현도 씁니다. n이 총 시도 횟수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던져보냐, 몇 번 해보냐는 건데 n이 충분히 크면 자,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가끔 특징을 물어봐요.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딱 같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한 배웠잖아요.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기호를 쓰기도 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많이 시행하면 이 n분의 r은요. 실제 우리 수학적 확률을 이걸 스몰 p라고도 쓰거든요. 그래서 스몰 p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기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리미트를 배운 다음에 나온다. 내신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호를 쓸 거야. 이런 기호를. 어쨌거나 문장으로 나와. 그러면 리미트 안 배운 학교는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으로 해놓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참거짓 판단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크게 두 종류구나. 수학적 확률. 주로 이제 수학적 확률을 다룰 거지만 통계적 확률 문제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진혁아. 원진혁. 좁아요. 자, 정신 차리고. 자. 보세요. 직접 예시를 한번 보자고. 예시를 봐. 그냥 간단한 거야. 일단 개념 체크 한번 봐봐. 이게 그냥 대표적인 예시예요. 답을 구하셔. 이게 답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싱에서 서로 같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중학교 문제거든? 중학교 문제야. 구해보세요. 그러면 중학생이 어떻게 구하겠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도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주사위. 그러니까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A라는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6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고배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B 주사위 또 던지면 6가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 그러니까 A 주사위, B 주사위 나온 순서상. 몇 코마 몇 나와? 뭐, 얘는 1 나왔고 얘는 3 나와서 1,3. 뭐 이런 순서상이 36개. 3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36개의 전체 경우의 수분에 자, 서로 같은 눈은 뭐가 나와요? 그러면 1,1, 2,2, 3,3 이렇게 해서 6,6까지 6가지겠죠. 그래서 6분의 1이 아니에요? 6분의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냥 객관식이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호로 쓰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숫자만 쓰시면 안 돼요. 기호로 쓰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한번 제대로 기호 쓰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앞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 이 36분의 6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호로는. 그래서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했다. 서로 같은 눈의 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A 사건이라고 놔요. 딱 풀 때. 그럼 PA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어떻게 쓴다고? 전체 경우의 수는 NS 분의 NA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됐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자,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럼 아까 6개 셌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만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어느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난감이 1000개당 5개꼴로 불량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이건 뭐야? 이거는 지금 수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지가 아니고 실제로 이 공장에서 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쭉 진짜 해본 거죠. 1000개 해봤더니 1000개 중에 한 5개 꼴로 불량품이 나오네 라고 자기가 직접 해봐서 나온 결과잖아요. 이런 걸 뭐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더니 이 정도 꼴로 나오던데요. 이런 거죠. 1000개면 충분히 많이 한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그러면 1000개 중에서 불량품 5개니까 이 정도의 비율인데요. 라고. 수학적으로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가까운 근사값을 구하는 느낌인 거야. 여러분 배웠던 극한값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5 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200분의 1의 확률을 갖는구나.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구별은 되시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딱 수학적으로 구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딱히 뭐 기호를 쓸 건 없어요. 그냥 기호 쓸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됐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잠깐 볼게요. 확률의 기본 성질.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뭡니까? 자, 우리 지금 배운 기호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썼고 전체 경우의 수를 NS라고 썼고 그 사건의 경우를 NA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냐라고 한다면 어차피 확률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일어나지 않으면 0이겠죠.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 0이라고 하고요.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지금 그 사건의 경우에 했을 때 우리가 전 사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져서 7 이하가 나올 확률 그러면 늘 7 이하는 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서부터 6까지니까. 그런 확률은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이라고 한다면 확률은 기본적으로 제일 작을 때가 0. 제일 클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항상 일어나는 경우는 1. 이렇게 해서 안 일어나는 경우는 0. 그래서 0 이상 1 이하다. 뭐 당연한 얘기야. 이렇게. 됐지?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런 거요. 자,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7 이하, 주사위 던져서 7 이하가 지금 좀 전에 7 이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늘 나오잖아요. 7 이하는. 그쵸? 그 사건을 뭐라고 했냐? 그럼 전 사건이라고 했었고요. 그 전 사건을, 자, 표본 공간도 S라고 하지만 그걸 사건 이름으로 보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다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NS라고 했었어. 그치? 전 사건의 확률은 뭡니까? 그러면 100% 일어나는 확률은 1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용어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야. 자, 근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너네 생각해봐. 7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7보다 큰 수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런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불렀었어. 공사건. 그래서 공사건의 확률 안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용어들 한번 본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아주 간단한 건데 용어 연습하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름 체크 2번이요. 이거 봐봐 그냥. 자, 흰 공 3개 하고요. 검은 공 5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8개에 들어있는 거에서 상자에 하나에서 끊을 거야. 하나 꺼낼 거예요. 자,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 8개죠. 별다른 얘기 없죠. 그러면 흰 공은 다 다른 겁니다. 일단 흰 공 여러분 풀 때 앞으로 흰 공 3개 그러면 흰 공 3개 같은 흰 공인가? 다른 흰 공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 같은 거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5개라고 꼭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오케이? 그럼 흰 공 5개 그럼 뭐야? 무조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다르든 아니면 이게 좀 이게 하여튼간 그렇다는 거야. 크기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다. 하여튼간 다른 흰 공이에요 이건. 8개가 다 다른 거야. 그럼 총 8개 중에서 하나 꺼내는 거니까 기호를 써보자면 그냥 8개의 경우의 수인데 81이라고 쓰시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아까 기호 쓰는 거 했으니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그랬으니까 흰 공은 우리는 3개 중에 하나 꺼내는 거죠. 그래서 3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끝인 거죠. 그게 간단해. 예. 가벼운 문제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자,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이랬어. 그러면 8개 중에서 하나 뽑는데 흰 공 또는 검은 공이니까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8개. 8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는 거니까 확률이 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1,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걸 굳이 기호로 쓰라고 하면 기호로 꼭 쓰세요. 학교에서. 그러면 얘를 PS라고 써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확률이 1인 사건, 전 사건. 그래서 S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PS 이렇게. 그래서 PS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 S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전 사건이라고 한 거거든. 확률이 1인 사건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PS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1이라고 놓고 시작했는데 PS가 뭐지?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야. 용어. 오케이, 알아두시라는 거죠. 자,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이랬어. 그러면 그냥 계산해보면 8개 중에 하나 뽑는데 노란 공이 어딨냐고.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뭐 0개의 경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0이에요. 근데 이게 기호로 써보자면 이렇게 쓴다고요. 안 일어나는 사건을 뭐? 공사건이라고 한다고. 공사건. 공집합처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P0 이렇게 나오면 공사건의 확률 그럼 그냥 바로 0이라고 하셔야 돼. 기호로. 뭐 그것도 알아두라는 거야. 용어 좀 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들 풀 텐데 어려운 건 없어. 그냥 경우에서 복습하는 느낌이야.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그냥 풀어볼게, 그냥. 자, 봐봐요. 자, 필수 2번이야. 서로 단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사위 던져 나온 수, B라는 주사위 던져 나온 수, 이렇게 순서상으로 잡을 수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개의 숫자, 그리고 나서 또 6개. 그래서 36개의 순서상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그 36개 중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인 거. 그러면 이것도 순서상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서술형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풀 때도 마찬가지야. 순서상. 몇 코마 몇부터 시작이니? 같이 하자, 그냥. 쉬운 건데. 몇 코마 몇? 1,7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주사위니까. 그지? 그래서 2, 얼마? 6. 3, 5. 그리고 4, 4. 됐나요? 또 써. 5,2.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이거 다를 거 아니야. 5,3. 이렇게. 됐죠? 6,2.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몇 개요? 5개? 5개.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36개 중에 5개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기호를 써야 되면 아까처럼 기호 쓰시면 되는 거고요. 됐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온 수의 곱이. 야, 이 2개 곱한 게 홀수이려면 얘 2개가 어떻게 돼야 돼? 곱이 홀수야. 곱이 홀수. 그러면 숫자의 곱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건 특징을 좀 알아두십시오. 혹시라도. 여러 수의 곱.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곱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 수의 곱이 짝수냐 홀수냐? 짝수냐 홀수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봐봐요. 자, 1, 3, 5, 7. 짝수야 홀수예요? 막 곱하면 홀수예요. 그냥 홀수끼리 막 곱하면 홀수야. 해보시면. 근데 여기에 짝수 하나만 딱 들어가는 순간 2 곱하기 어떤 수? 짝수가 돼요. 짝수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죠. 짝수 곱하기 어떤 수는 늘 짝수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짝수야.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독특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곱이 짝수인 거 푸세요. 그래도 짝수인 거 안 풀어요. 확통에서는. 뭐? 얘가 독특한 거거든요. 얘로 놓고 풀어. 얘를 구하라고 해도 얘를 구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얘를 풀어. 얘를 빼서. 그래서 곱이 홀수다. 이걸 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숫자의 곱이 홀수려면 모두 홀수일 때. 모든 수가 홀수일 때가 이런 거예요.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짝수는 어떻게 나와요? 그럼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적어도 1개 이상 짝수일 때. 이 숫자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짝수가 나오고 이게 웬만하면 다 짝수인 거죠. 곱이. 그러니까 곱이 홀수일 확률이라고 물어봐요. 주로. 자, 이건 우선 풀어보고 얘기하자. 자, 보세요. 2번에서 전체 36개 중에서 곱이 홀수려면 홀수 콤마 홀수여야 된다고요. 홀 콤마 홀. 둘 다 홀수여야 돼. 그래서 홀수는 1, 3, 5 3개죠? 얘도 3개죠?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순서상이 나올 거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근데 오히려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 구하세요. 그래도 이거 구하세요. 이거 4분의 1 구해서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1 빼기 4분의 1. 우리 반대라고 생각해서. 이해 안 나?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여러분들 과제를 좀 하시고요. 2-2번 정도만 하나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2-2번.
자, A의 부분 집합이 있어. 자, 그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원소 3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죠. 부분 집합.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체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4제곱이죠. 원소 하나당 그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씩 있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원소 3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3은 그냥 선택권이 없죠. 3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3 외에 원소 하나당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이용을 할게요. 가보자. 이것도 한번 푸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세는 거라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복습하는 느낌이 들 거야. 순열을 이용한다, 조합을 이용한다,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 원순열을 이용한다 등등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이용해서 푸는 거야. 간다. 자, 5명이 있어요. 5명. 5명이 일렬로 서. 그때 A, B가 서로 이웃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분모에는 이제 5명이 일렬로 설 때 그랬으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5명이 일렬로 세우는 5 팩토리얼이겠죠. 자, 근데 A, B가 이웃해요. 라고 한다면 A, B를 한 묶음으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한 사람 보고 C, D, E 이렇게 해서 4사람 보고 나열할 거고요. 여기다 뭐 곱해야 돼? 여기다 뭐 곱해야 되지 이거? A, B가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 따로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 볼래? 2번.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전체 경우에서 구하시고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 그랬어. 그럼 전체 경우에서 분모에 써볼게요. 5명이 원탁에 앉는데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원래 5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이제 순열인데 회전해 보는 거였죠. 회전시켜 보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5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였어요. 됐니? 이게 된다. 됐어? 그런 다음에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네 이웃하지 마. 그랬으니까 C, D부터 이렇게 나열하셔야 되겠죠. C, D. C, D를 원에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C, D 3팩으로 나열했는데 원에서 회전해 보면 3가지. 회전에서 일치한 경우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그럼 사이사이 공간을 봐야지. A, B 너네 어디로 들어갈래? 그러면 여기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1, 2, 3번 중에서 너네 두 군데 들어가. 이거죠. 자, 이제 다 구별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회전 안 돼요. CD가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 2자리 뽑아서 쟤네들한테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죠. 3P.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계산 안 할게.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됐지? 이렇게 되는다. 이렇게. 뭐 그 아래 거 중에서 풀만한 게 있나? 자, 같이 좀 볼게요. 아래 거. 3-2번 그냥 같이 한번 풀을게요. 하나만. 복습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5개의 숫자가 있어. 1, 2, 3, 4, 5.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봐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왜 중복을 허용해 줄 수 있죠? 맨 앞에 0이 들어갈 수 없는데 0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한 문제인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5개의 숫자. 중복되니까 또 5개, 또 5개. 그래서 5의 세제곱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요. 이렇게. 이거 기호로 나타낼 때 파이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 몇 파이 몇이야? 5파이 3이야? 3파이 5야? 그러면 5의 3승이 뭐였다? 5파이 3이에요. 알아두세요. 5파이 3. 이걸 5의 3승이라고 했던 기호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기호. 문제 풀 때 기호를 쓰진 않는데 기호를 혹시라도 물어보면 5파이 3이 뭐야? 그럼 5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알아도 얘도 금방 까먹잖아. 자, 전체 경우에서 5의 세제곱이야. 그 중에서 홀수일 확률. 여기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결정해. 1의 자리. 여기 홀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 3, 5 세 가지죠. 세 가지. 여기는 5개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야 되고 5개.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끝이네요. 그렇죠? 됐죠? 뭐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푸시고. 자, 조합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넘어갑니다. 보세요. 자, 배구공 3개 있고요. 농구공 4개 있고 축구공 5개. 얘가 배구공 3개가 같은 공이니? 그러면 다른 공인 거야. 모양과 크기가 같은 배구공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다른 공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배구공 색깔이 다르든 뭐 하여튼 다르다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몇 개냐 그러면 12개가 있네요. 12개. 합쳐서 12개죠. 자, 12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모두 축공이 나올 확률을 그랬어요. 그럼 해봅시다. 12개 중에 3개 꺼낸다가 12C 3이죠. 그거 분해. 자, 모두 축공이 나오는데요. 그럼 축공 5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다 축공을 뽑는 거니까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죠. 끝났네. 이거 쓰는 것만 할게 그냥. 자, 2번 볼래요? 이건 어떻게 구현할 거야? 농구공이 2개 나오는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농구공이 2개예요. 그러면 3개 꺼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농구공이 아닌 거 1개인 거죠. 농구공이 아닌 거 1개. 오케이? 그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12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자, 농구공 2개니까 요 4개 중에 2개 뽑겠죠? 그리고 나서 얘 몇 시 일이야? 이거 해 빨리. 몇 시 일? 생각했어? 농구공이 아닌 거 1개니까 농구공 제외하고 요렇게 2개 합쳐봐야지. 농구공 아닌 건 8개죠? 그래서 8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어? 넘어간다 그러면 오케이. 계산 안 할게. C 계산할 줄 알잖아. 좋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자, 이것도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복습해보자. 조합인데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랬어요. 전체 경우에서 생각하세요. 자, 이 방정식 만족하는 거예요. 의미 아니니까 x, y, z가 다 0 이상이죠? 자, 0 이상일 때 저 순서상의 개수가 중복조합 대표형이죠. 중복조합. 몇 h 몇인지 생각하세요. 생각했어? 저번에 문자 3개지. 그러면 3h. 자, 우변의 숫자 10이지. 그러면 3h10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3h 10분의 자, x가 2일 확률. 그래서 그럼 x에 2 넣어. 여기다 2 넣어. x가 2일 확률이라는 거는 yz 합이 얼마인 거? 8인 거. 물론 이것도 h 쓰셔도 돼요. x는 2로 정해졌고요. 순서상 중에서 이 둘의 순서상만 정하면 되잖아요. 문자 2개니까 2h8, 2h8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문자 2개인 거는 말이야. 알려봐봐. 해볼게. 자, 해볼게. 자, C로 바꿔봐 이거. 몇이야? 앞뒤 더한 다음에 1 빼면 10이지. 12. 12C 10이네. 그러면 12C 2라고 해도 되지. 얘도 앞뒤 더한 다음에 1 빼. 그러면 9야? 98이네. 98이면 그냥 99지. 그래서 어차피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9개 나오잖아요. 9개. 근데 보통 얘를 구하려고 문자 2개짜리인데 굳이 H를 써가지고 그걸 C로 바꿔서 풀진 않아요. 잘. 왜냐면 문자 2개짜리는 그냥 세는 게 훨씬 빨라요. 순서상을. 보세요. 0,8 뭐 1,7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자, y가 0일 때부터 y가 8일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세도 몇 개예요? 9개인 거 보이세요? y가 0서부터 8이니까. 그래서 그냥 세. 9개. 보통 문자 2개짜리는 h 잘 안 써. 그냥 세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상관없고. 오케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필수 5번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책을 좀 글씨가 좀 작아서 뭐라 되어 있냐? 흰 공, 검은 공을 합해서 흰 공하고 검은 공을 합해가지고 총 1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 이 주머니 안에 11개의 공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예요. 11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어. 뭔지 아시겠죠? 2개를 꺼내보고 색깔이 이게 나왔네? 그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한번 2개 꺼내봐야지. 애들이 색깔이 나왔네?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행동 이게 하나의 시행인데요. 2개를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게. 근데 이게 11번 중에 11번 중 2번 꼴로 2번 꼴 이게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11번 중 2번 정도가 나왔어. 뭐가? 2개 모두 흰 공이 나왔어.
두 개 껐는데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11번 했더니 2번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흰 공은 여기 안에 몇 개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흰 공은 여기 안에 몇 개 있었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흰 공 개수 구하는 거니까 자, 보자고요. 흰 공을 뭐 X개라고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확통에서는 X라는 걸 안 쓰고 잘 N이라고 많이 써. 자연수기 때문에 N, 내추럴 넘버. 이렇게 해서 N을 많이 써. 굳이 뭐 X 써도 돼. 자, N개야. 그럼 검은 공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11 마이너스 N개겠죠. 그쵸?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저 흰 공이 몇 개 정도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보는 거. 수학적 확률로 볼게요.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한 번 시도했을 때 진짜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 얼마냐는 거야. 그럼 총 11개 중에서 2개 뽑았는데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근데 흰 공 2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흰 공 N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지. 이게 지금 수학적 확률이야. 그치?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통계적 확률로는 얘가 실제로 했더니 뭐야? 11분의 2가 나온 거야. 그쵸? 11분의 2.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완벽하게 같진 않죠, 사실은. 근데 얘가 11번 중 2번 나왔어 라고 했으면 좀 많이 다를 텐데, 완전히 같진 않을 텐데, 2번 꼴이라고 했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진짜 11번 시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11번은 2번 꼴이라고 했던 건 훨씬 더 많이 시도했는데, 비율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시도했는데, 야, 봐봐. 내가 100번 시도했는데 50번 일어났어. 그럼 100분의 50이고 약분하면 2번 중 1번 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 실제 11번 시도했다는 게 아니죠. 훨씬 많이 시도했는데, 엄청 많이 시도했는데, 비율로 보자면 11번 중 2번 일어나는 꼴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얘에 가까워지겠죠. 서로.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에 n값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아시겠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다 이렇게 높이는 거야. 됐니? 이거 풀면 돼. 풀어볼까? 얘들아 11C 이거 얼마니? 11C. 자, 11 곱하기 10을 2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55잖아, 55. 그치? 여기 55야. 55, 55. 그럼 양변에 55 곱할까요? 그럼 자, 보세요. ACE는 55 곱하면 여기가 10이겠죠, 10. 그냥 계산하세요. 몇 CE가 10인지. 5CE가 10이에요. 그래서 5C가 10이구나. 그래서 N이 뭐구나? 5구나. 이 자연수니까 적당한 수 넣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흰공 몇 개예요? 그럼 흰공 5개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건 봐봅니다. 같이 봐. 빨리. 같이 봐. 같이 봅시다. 3번 한번 풀어보자. 3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하나. 과제도 없을 겸. 자, 보시면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대요. 당첨 제비도 있고 당첨이 아닌 제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로 2개를 꺼내가지고요. 당첨 제비인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 중에 3번 중 한 번 꼴로 2개 모두 당첨 제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첨 제비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첨 제비하고 당첨이 아닌 게 있겠죠.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 n개, 얘 10만 n개. 똑같죠? 문제가. 10까지만 세워보자. 같이 한번. 자, 그럼 10개 중에서 지금 2개를 꺼냈는데 수학적으로 봤더니 2개 모두 당첨될 확률은 요 n개 중에서 이거 맞지 이거? 됐어? 이게 수학적 확률 아니야. 근데 이게 3번 중 한 번 꼴, 이게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 푸시면 돼요. n의 적당한 수, 자연수니까. 어차피 10보다 작은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치? 10보다 작은 자연수 적당한 거 넣어주고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 자, 넘어가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넘어가. 넘어가면 하나가 더 나왔죠? 뭐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봐봐. 프로스트강 이렇게 돼 있어. 프로스트강. 자, 봐봐요. 이 뭔지. 자, 다시 한번 정리. 일단 우리 지금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확률을 보고 있어요. 자, 아까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여러분한테 수학적 확률 구하라고 할 거예요.
자, 통계적 확률을 직접 시행했을 때 그 시행 횟수가 갖는 비율이야. 자, 몇 번 해봤더니 몇 번 일어나야 된대요. 라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섞은 문제를 지금 좀 전에 본 거죠. 최대한 많이 시도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둘을 같다라고 놓고 푸는 문제도 좀 전에 유형으로 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기하적 확률 이렇게 돼 있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적 확률. 근데 기하라는 과목이 있잖아. 기하가 뭐예요? 그럼 도형적 확률. 무슨 얘기냐? 도형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겠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도형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도저히 얘는 뭐야? 얘는 경우의 수가 갖는 비율이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전체 이 사건은 몇 가지 경우의 수 가자. 10개야, 20개야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카운팅이 되면 이걸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이거는 시행 횟수가 나와야 돼. 10번 시도했어요. 100번 시도했어요. 1000번 시도했어요. 시행 횟수.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개수든 횟수든 개수가 갖는 비율, 횟수가 갖는 비율 어쨌거나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가 숫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자 봅니다. 이런 문제야. 그림에 보면 지금 반지름 길이가 잘 보세요. 이 대표 유형인데요. 반지름 길이 요게 2예요. 2. 그리고 그 다음이 3이래요. 그 다음 4예요. 이렇게 해서 원판이 있는 거죠. 세 원으로 되어 있는 원판이 있어. 관역에 화살을 쏘아. 근데 화살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야. 봐봐라.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야 여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치? 여기야 여기. 얘들아. 여기 맞을 확률이 얼마냐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잡을 거야? 경우의 수라는 건 숫자로 몇 개라고 잡아야 되는데 몇 개라는 게 뭐야? 화살 도대체 화살 여기 봐봐. 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몇 개라고 잡을 수가 없잖아. 잡을 수가 없어요. 숫자로 개수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니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는 맞지 않고요. 관역을 벗어나진 않는다는 가정하에 쏘면 관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가정하에는 도대체 횟수나 개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거를. 그럼 저기 비금치인데 색칠한 데에 맞을 확률은 얼마예요? 라고 확률이란 건 존재하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표현했냐? 도형을 이용해서요. 넓이의 비율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넓이의 비율. 도형을 갖는 넓이의 비율. 넓이가 갖는 비율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넓이 문제인데요. 길이 가지고 할 수도 있어. 길이의 비율을 구하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도형을 이용해서 이 비율을 해결하겠다는 게 기하적 확률이야. 기하적 확률. 자, 이 문제 풀어봐 그냥. 그럼 전체 넓이분의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뭐라고? 전체 넓이분의 얘들아. 자, 같이 보세요. 마지막이야. 자, 여기까지 나갈 거니까 전체 넓이분의 저 색칠한 넓이 이렇게 구할 거. 색칠한 넓이 이렇게 하자. 같이. 자, 마무리 좀 하자. 전체 넓이 얼마? 몇 파이? 원넓이 전체 원넓이 얼마야? 16파이. 16파이. 그 중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뭐예요? 그러면 저 테두리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이 중간 원 크기에서 얘의 넓이 뺄 거죠? 그래서 9파이에서 4파이 빼는 거 맞지? 이렇게 됐네. 그럼 파이 다 약분하고 그러면 16분의 얼마?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16이라는 게 개수가 아니죠? 5도 개수가 아니에요. 넓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구한 거야. 물론 문제에 따라서 길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구하기도 하는 거야.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됐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왜 따로 플러스 특강을 뺐냐? 라고 한다면 원래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다 교육과정이었는데 자, 얘는 직접적으로 출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어. 근데 학교 시험에는 내신에는 여전히 포함돼서 나오고요. 여전히 포함돼서 나옵니다. 확률을 단독적으로 여러분 수능 기준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기하적 확률이. 그런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요. 통계 쪽에 가잖아요. 통계 쪽에 가면 통계에서는 이 기하적 확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다. 연속 확률 분포라는 파트가 있어. 여러분 아직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파트가 가면 그 파트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기하적 확률에서 나와요. 기하적 확률을 이용해서 통계를 끌고 들어간 파트가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살짝 이거 단독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는 내신 나온다. 내신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확률 그냥 3개라고 알아둬. 3개. 확률 뭐 있어? 그러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뚜루룩 나오시면 너 개념 정확히 안 해 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여기까지다.